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희철 흥국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의 버팀목이었던 모바일 사업부가 트럼프 관세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휘청이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성능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던 갤럭시도 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버팀목,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내린 사고 관세를 유예한 지 한 달 정도 된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관세를 언급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연단에 나서서 말하지는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폰이 미국에서 생산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더 내야 할 텐데 삼성 같은 다른 기업들도 해당될 것이다. 관세 시행 시기는 6월 말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럼 우선 애플은 어디서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을까요? 애플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의 100%가 넘는 관세가 떨어지자 인도의 생산 비중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2027년까지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현재 생산 공장을 베트남과 인도,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튀르키예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2016년에 삼성의 내부 문서를 통해서 만든 삼성전자의 휴대폰 생산 공장인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생산 공장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2017년부터 삼성은 탈중국을 단행을 하고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상당히 옮겼습니다.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대부분도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고요. 현재 미국 안에서 생산 공장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 3개 정도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관세를 삼성전자가 모두 감수하는 방안. 이때는 영업이익이 그만큼 감소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관세를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때는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질 겁니다. 이 세 번째는 공장을 미국에 짓는 방안이 있을 텐데요. 각 선택지에 따른 고려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에게 미국 시장은 얼마나 중요한 시장일까요? 미국 시장의 규모부터 살펴볼 텐데요. 24년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 매출은 114조 원이 나왔습니다. 증권가들은 이 중에서 미국 매출을 17%, 25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 삼성이 전 세계에 판매한 스마트폰 개수는 2억 2,300만 대였는데요. 증권사들은 이 중에서 미국에 판매한 스마트폰을 3천만 대에서 3,200만 대, 전체의 14%가량으로 고려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수치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2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 관세를 삼성전자가 직접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관세를 기업이 감수하게 된다면 더 출혈이 큰 쪽은 삼성전자일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면요.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44%인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보다 30%나 더 낮은 11%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세를 스마트폰 가격에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부과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 경우가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경우에도 애플보다 삼성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은 기존 사용자들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반면에 이 삼성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로의 이탈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번 관세 25%가 부과가 된다 하면 갤럭시 S25의 지난해 출고가 799달러에 200달러가 더해져서 이 1000달러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한편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글 픽셀 8은 874달러에 출고가가 최종적으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각 나라가 부과한 보편 관세, 또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호 관세까지 고려하면 휴대폰 최종 가격은 더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 거죠.
지난해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영업이익은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차지했습니다. 이 반도체 부진 속에 삼성전자를 과히 떠받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삼성전자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우리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글로벌 소비 부진도 있고요. 관세 여파도 여전하고 IT 하드웨어 쪽 최근에 이제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국내 IT 하드웨어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은 디바이스 출하량 관련한 지표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디바이스 자체를 판매하는 엔드 유저는 삼성전자 존재하지만 밸류체인들이 삼성전자 내부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애플에 공급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인데요. 출하량을 감안할 수 있는 지표는 전문 어떤 리서치 기관의 어떤 출하량 데이터들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동향을 최근의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2024년 말까지 다 정리를 했을 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시기에도 좀 부족한 수준이고 지금 좀 반등을 소폭한 분위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출하량을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네. 추가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경기 데이터나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B2C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경기 데이터라든가 수출입 데이터 이런 지표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행정부가 주요국들과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불안 요인 어디서 꼽을 수 있을까요? 관세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글로벌 어떤 경제 정책 전체의 불확실성을 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좀 넓은 의미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대응 전략을 좀 어느 정도 시장 내에서도 좀 준비하신 것 같고요. 좀 이거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좀 글로벌 경기에 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좀 글로벌 생산 공장의 역할을 했던 중국이 이제 많이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인도나 베트남 등지로 좀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B2C 수요는 굉장히 약한데 네. 서버향이라든지 B2B 수요는 굉장히 좀 센 편이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또 네.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금 흐름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이런 걸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관세 정책 면제 조치 이제 받았었지만 팀 쿡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5% 관세 부과 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요. 또 이제 소비자들에게 관세 부과를 전가하지 말라 이런 경고도 받았고 애플의 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에 따른 애플의 위기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최근에는 좀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좀 잃어버리는 상태인데요. 네. 아무래도 또 가장 많이 혁신을 잃어버렸던 이유로 거론되는 거는 신규 하드웨어나 기능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국 부재라든지 아니면 네. AI 전략의 좀 미비함 이런 것들을 많이 거론하십니다. 특히 이런 관세의 영향으로도 중국 시장, 애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수요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계속 이런 좀 위기감이 고조되는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 수요가 이런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한테 그 관세 부담을 맞더라도 모두 전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혁신 이미지를 잃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부담이 B2C 수요를 오히려 더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래서 신규 수요를 좀 창출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AI 시장에서 살짝 뒤처지면서 예전만큼의 명성을 좀 못 이어가고 있다 이런 호평이 있는데 앞으로 애플 추이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관세 시나리오별 IT 업종, IT 기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무차별하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타격을 입을까요? 일단 무차별한 어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시에는 사실 IT 부품 업종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좀 IT 하드웨어 업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하량에 굉장히 연관이 될 텐데요.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영향을 주면 이 출하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거를 엔드 유저가 모두 정가를 하지 않고 감당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하위 벤더 업체들, 서플라이 체인 내에 CR 어떤 비용 절감 기조를 굉장히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뭐 IT 하드웨어 업종들이 이런 부품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CR 압박 같은 거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내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CR 기조를 좀 방어할 수 있도록 수요처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규 고객사를 새로 유치한다거나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 이 전쟁에서 한 발씩 좀 물러나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견제는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공급망 집중 타격할 때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중국을 집중 타격할 경우에는 사실 1기 트럼프 때와 좀 유사한 양상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네. 1기 트럼프 때도 좀 생산지 재배치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거의 100% 생산했던 아이폰을 이제 인도로 좀 다변화하는 시점도 당시 시점이거든요. 이런 게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게 왜냐하면 그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이런 부지를 새로 확보한다거나 네. 공장을 신규로 짓는다거나 소요된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네. 지금 경우에는 공장은 어느 정도 신설이 되어 있고 확충하는데 또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산이 재배치 효과가 1기 때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이런 생산지 재배치 효과에 따른 어떤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로 가져옴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미국을 상대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원활한 협상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다리는 시나리오가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네. 지금 수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수준까지 아직 회복을 못했지만 세트 수요가 2023년, 4년 정도를 저점을 가지고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인 대응은 이제 더 고수익률을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 이런 전략일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좀 개별 기업 모멘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기대되는 개별 기업 모멘텀으로는 뭐 애플의 폴더블 밸류체인에 들어간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또 최근에는 AI 디바이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AI 디바이스 내에 서플라이 체인에 좀 포함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신규 수요로 또 Q 업턴 상황에서 Q 상승에 더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시장을 생각해 보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굉장한 시세를 내줬습니다. 올해는 살짝 시작에서 소외되면서 부진한 상황인데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온디바이스 AI가 다소 부진한 건 맞습니다. 네네. 많이들 기대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맞아요. 부진했던 이유는 저는 가장 핵심은 디바이스 성능이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점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AI 기능도 좀 미비했다. 저는 그런 포인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좀 해결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뭐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근에 아이폰도 최소 램 탑재가 12기가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AI 칩 내부에 들어가는 NPU 같은 경우도 이제 서버를 타지 않고 디바이스 단에서 충분히 연산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디바이스 성능이 올라왔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온디바이스 AI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또 에이전트 AI라는 얘기가 많이 네. 나오잖아요. 즉 AI한테 이제 뭔가를 요청을 하면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등장함에 따라 좀 온디바이스 AI가 진정한 의미로 개화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관세 시나리오와 함께 앞서서 이제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는데 IT 하드웨어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을 트럼프 시대에도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 어떤 전략을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거는 아까 앞선 시나리오별로 말씀도 드렸지만 결국에 개별 기업 단에서 누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개별 기업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1분기 실적 기간을 좀 지나오면서 좀 아쉬운 실적들을 많이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수요의 업턴을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좀 주목해볼 만한 트리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지 재배치 효과에 따라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신규 수요처에 대응함에 따라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Q 상승을 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온디바이스 AI도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애플 폴더블 밸류 체인에 들어간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다른 주요국도 주요국이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각의 기업의 개별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 투자 포인트와 함께 어떤 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주목하면 좋을까요? 애플 밸류체인 네. 네, 관세 대응의 가장 핵심은 결국 애플이 중국 중심의 생산에서 인도 중심을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런 생산지 재배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에는 대표적인 애플 밸류체인이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ITM 반도체 이런 기업들 요새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하반기 신규 디바이스 공급 협상을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3분기부터 새로운 공급 협상한 것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따라서 경쟁 구도 내에 수혜를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생산시 재배치에 따른 효과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런 역사적 저점에서 충분히 플레이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네. 유사합니다. 사실 애플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특히 ITM 반도체는 인도 공장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지 변화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관세에 어떻게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가, 개별 기업들 중에서도 Q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미국 스마트폰 관세 우려의 공급망 재편도 고려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삼성전기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기는 사실 그런 대응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작년부터 수요처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어서 관세 영향이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특히 좀 세트에 중점을 뒀었던 기업인데 최근엔 전장용이나 서버용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특히 핵심 사업부인 컴포넌트 사업부의 MLCC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전장용과 산업용 제품군이 이제 세트 수요의 과반을 넘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매출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AI 가속기양 기판도 이제 올해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점점 지금 강한 B2B 수요, 데이터 센터형 물량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이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네. 공급망 재편 여력도 존재하는 기업과 동시에 이런 다양한 수요처에 좀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좀 관세 타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향 기판도 공략을 하고 있다. 삼성전기 올해 안에 유리기판 시제품 라인을 가동할 것이다라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유리기판 시장 공략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리기판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고성능 쪽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은 맞는데요. 네. 다만 지금 당장 시장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를 낼 것이다 파악이 되게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삼성전기가 또 특히 유리기판 관련해서 크게 공개한 정보가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유추할 네.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근데 관련 공급망들을 좀 확정하고 협력사를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시일 내에 한 하반기부터는 이제 파일럿 라인을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최근 실적 발표에서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와 시제품 프로모션을 좀 연계를 한다는 등 좀 수요처를 물고 출시하는 그림을 잘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선두 자리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없으나 좀 유리기판 제조업체들의 역량을 좀 생각해 보면요, 기판을 다룰 줄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유리를 다루어야 될 줄 알아야 될 텐데, 기판을 원래 다뤄왔던 업체들은 유리 소재 다루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FCBGA 사업 등을 통해서 기판 역량을 확보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룹 계열사 내에 또 글로벌 디스플레이사가 있다 보니까 네. 유리 소재에 관련한 것도 충분히 생산 여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이 꿈의 기판이다라고 불리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초읽기 단계인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을 잘 지켜보자. 삼성전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이제 또 6월 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IT 하드웨어 업종 안에서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IT 하드웨어 쪽에서 지금 완전 최선호주를 꼽기는 좀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은 TLB라는 기업인데요. 네. TLB의 경우에는 메모리 모듈용 기판을 좀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또 서버용 DDR5 기판을 좀 풀캐파 수요를
지금 확보한 것으로 보여서 그런 매출화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남은 관건은 좀 비용단의 이슈일 것 같은데요. 특히 1분기에는 탑라인 성에서 굉장히 두드러졌지만 좀 DDR5 제품에 들어가는 금값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아쉬운 이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금값이 특히 1분기에 많이 올랐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서 여전히 좀 그게 또 크게 하향 조정되진 않았거든요. 여전히 금값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좀 피크를 지나고 좀 하향 조정화되고 있는 모양새. 플러스로 이제 금값이 높았기 때문에 판가 협상 새로 시도한다든지 그런 여력이 존재해서 좀 이 비용단의 이슈만 해결되면 충분한 풀캐파 수요 탑라인과 함께 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어서 좀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LP캠, 소캠, CXL 이런 신규 동력도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요소가 좀 다소 존재하는 재미있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신규 수요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 TLB를 6월장에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또 4월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코너를 통해서 GNC 에너지를 선정해 주셨는데 기간의 매수와 함께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전히 유효 관점으로 보십니까? 네, 여전히 GNC 에너지 네.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굉장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네. 또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네네. 네.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1분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많이 발생하면서 믹스 개선 효과가 또 있었고요. 또 고부가인 가스터빈 매출도 많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국내 그 데이터 센터 향해서 굉장히 그 업사이드를 같이 누리고 있는 기업임과 동시에 그 MS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계속 실적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좀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허가 및 착공 데이터가 좀 재밌습니다. 이번 1분기 데이터 센터의 허가 및 착공 그 연면적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한 5배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크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게 또 더불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데이터 센터 규제 완화 기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좀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같은 것도 이제 네. 조 단위로 이제 투자될 예정이잖아요. 네. 이런 국가 단위의 투자도 예고되어 있는 만큼 데이터 센터랑 비상발전기 내에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GNC 에너지라는 기업이 네. 지속적으로 좀 가시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GNC 에너지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더 기대된다. 긍정적인 뷰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희철 흥국증권연구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